새벽 3시 고급 아파트의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젖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기방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아기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젖병을 아기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기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빨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꼭 살려낼게. 그녀의 속삭임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남성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성은 급히 아기를 요람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청소부가, 감히 내 아이를. 남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성을 노려봤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가. 아니, 경찰을 부르겠어. 남성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기가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 내는 소리였습니다. 남성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요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기의 뺨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입술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여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29층짜리 펜트하우스가 즐비한 이곳에 한 여성이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청소용역 회사에서 받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용무가? 차갑고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청소용역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문으로 가. 여기는 입주민 출입구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문에는 쓰레기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통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이미 다른 청소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집 배정받으셨어요? 29층 9호라고 들었습니다. 수진의 말에 2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거기요? 진짜요? 왜요? 뭐가 문제라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문제는 아닌데. 거기 집주인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다기보다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냉정하죠. 아주 냉정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눈길도 안 줘요. 청소 상태도 완벽해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티끌이 남아있으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와요. 두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요. 수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29층에서 내린 수진. 긴 복도 끝에 한 집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수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청소용역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그가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으려는데 그 슬리퍼 말고 저쪽 거. 남성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낡고 해진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그거 신어요. 남성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입이 벌어질 만큼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얀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고급스러운 그림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모든 관리는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남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소구역은 거실, 주방, 복도, 화장실 3곳. 주인 침실과 서재는 들어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이 수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기 방도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아기가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그냥 청소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에서 청소 도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걸레, 세제, 먼지떨이 하나씩 꺼내 정리하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기 방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울다가 지쳐버린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거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꼼꼼하게 걸레질을 했습니다. 소파 밑, 테이블 다리, 구석구석. 1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실 청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완벽하게 몸에 맞았습니다. 얼굴은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눈길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가구를 보듯이 수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강민혁은 곧장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기 방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잠시 후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점심은 부엌 구석 테이블에서 드세요. 식사는 직접 챙겨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 오빠. 밝고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거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완벽하게 웨이브가 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강민혁의 전 약혼녀였습니다. 서연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아, 그래요? 서연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청소는 잘하시겠죠? 여기 민혁 오빠가 엄청 깔끔한 분이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김밥 맛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세 곳을 모두 청소했습니다. 복도도 걸레질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박 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소 다 끝났습니다. 박 실장은 집안을 한 바퀴 돌며 확인했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티끌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됐어요. 내일 같은 시간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또다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약한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기, 뭔가 이상해. 그리고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이튿날 아침, 수지는 다시 펜트하우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도 박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낡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실로 가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파 위에 아기 젖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먹은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그 젖병을 바라봤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안 먹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처럼 거실부터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안 먹는 거야?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기 방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혁이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은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혁이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뭘 보는 거야?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강민혁은 아기를 안고 다시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기, 분명.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삼각김밥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김밥을 뜯는데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를 더 꼼꼼히 하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그녀의 작은 원룸이 있었습니다. 5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받아들여야지. 오후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실장, 박 실장.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실장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수진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기 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연락했어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전화했어. 구급차가 오고 있어. 강민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기의 호흡이 얕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건 그녀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자신의 아기가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안 돼. 내가 나설 수 없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 사라져. 그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강민혁은 아기를 안고 구급차에 탔습니다. 박 실장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아기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기 침대, 장난감들, 작은 옷가지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보니 젖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수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일반 분유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안 먹는 거지? 수지는 방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혁과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성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는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아기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거부하는 이유, 엄마의 모유만 먹다가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기는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아는 증상이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희귀한 경우였습니다. 극단적 모유 의존성 애착 장애.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면 아기는 모든 음식을 거부합니다. 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수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기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 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민혁과 박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청소를 마치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가세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샀습니다. 약국에도 들렀습니다. 거기서도 무언가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는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수진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29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였습니다. 오늘 박 실장이 책상 위에 놓아둔 예비 출입 카드였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몰래 가져왔던 것입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삐빅.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기 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아기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를 살리는 게 먼저야.
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요람 속 아기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이번엔 꼭 살려낼게.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벽 3시 수진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 같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젖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자신의 모유였습니다. 2년 전 아기를 잃은 후에도 그녀는 약물로 모유를 유지해 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필요할 거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젖병을 아기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제발, 수진이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젖병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기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리고는 빨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하고 있어. 아기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젖병의 절반 정도가 비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그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강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급히 아기를 요람에 내려놓았습니다. 젖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혁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청소부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감히 내 아이를.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나가. 아니, 경찰을 부르겠어.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요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의 소리였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옹알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요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민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요람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의 뺨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해요. 당신이 뭘 한 거야? 강민혁이 다그쳤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기가 굶고 있었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먹였어요. 먹였다고? 뭘? 그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해요. 그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 그는 수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소부가 왜 여기 있어요? 그게 강민혁이 설명하려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도 잠옷 차림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수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청소부가 새벽에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기한테 뭘 한 거야? 서연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말해봐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파요. 수진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서연의 소나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말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 씨, 그만해요. 강민혁이 말렸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지우한테 뭘 한 건지 알아야 하잖아요. 서연은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놓으라니까요. 강민혁이 서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서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 오빠, 지금 이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죠. 강민혁은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말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뭐? 엄마의 모유만 먹다가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모든 걸 거부한 거예요. 강민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준 건?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모유였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민혁은 그냥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 주제에 감히.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불법 침입이에요. 연 씨. 강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조용히 해요. 강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강민혁은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아기가 모유를 그리워한다는 걸. 저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강민혁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대답하세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고? 네. 왜죠? 그냥 말할 수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강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박 실장, 네, 사장님. 이 사람을 일단 게스트룸으로 안내하세요. 네. 박 실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게스트룸이라고요. 하지만 사장님, 이 사람은 내 말대로 하세요. 강민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이 사람은 범죄자예요. 연 씨, 당신은 돌아가세요. 뭐라고요? 이건 내 집 일이에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강민혁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쿵쿵 울렸습니다. 박 실장은 망설이다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박 실장을 따라갔습니다. 게스트룸으로 가면서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민혁은 여전히 아기 방에 서 있었습니다. 요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지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게스트룸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사장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박 실장이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감췄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기가 살아났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더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게스트룸 문이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수지는 박 실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강민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도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강민혁이 건너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강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유를 먹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분유를 먹었어요. 스스로.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달 만에 처음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우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몰랐어요.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강민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냥 체질이라고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없었죠.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네. 지우는 점점 약해졌어요. 강민혁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수지는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 하룻밤 만에. 강민혁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지우에게 필요한 게 뭔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강민혁이 다그쳤습니다. 아기의 증상을 보고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찾다니.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모유까지. 당신한테 아기가 있었나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있었어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지금은 없어요. 왜죠?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지우를 도운 건가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증상이 제 아기와 똑같았어요. 똑같았다고요? 네.
모유 의존성 애착 장애예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모유만 먹다가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면 아기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강민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거부하게 되죠.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그럼 제 아내가 사고로.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 충격이 지우에게 전해진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유를 다시 접하면서 지우는 안정을 찾은 거예요. 강민혁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전혀. 당연히 모르셨을 거예요. 이건 매우 희귀한 경우니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몇 케이스 안 나와요. 의학 교과서? 강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당신 의료인이에요? 강민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청소부예요. 거짓말 마세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청소부가 그런 전문 용어를 쓸 리 없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과거에 병원에서 일했어요. 간호사였나요? 비슷해요. 비슷하다니 그게 무슨. 강민혁이 더 캐묻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러 갔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 씨 댁 맞나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실로 2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저희는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불법 침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강민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고요? 제가 한 적 없는데. 신고자는 서연 씨라고 하시던데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가. 네. 어젯밤 늦은 시간에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무단 침입자인가요? 강민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강민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이분은 무단 침입자가 아닙니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가 잘못되었습니다. 강민혁이 끊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른 사람입니다. 아기를 돌봐달라고 긴급히 요청했죠.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신고자와 이야기가 다른데요? 신고자가 상황을 오해한 겁니다. 강민혁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하신 거네요? 합의할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범죄가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럼 철회 처리하겠습니다. 2 경찰관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렸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강민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네. 지우를 계속 돌봐주세요. 강민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급여도 제대로 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지금 청소부로 일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냥 지우를 도와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더 이상. 하지만 그 순간 아기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맑고 밝은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혁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다던데 왜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강민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연 씨, 왜 제 허락도 없이 신고를 한 거예요? 허락? 범죄자를 신고하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요? 이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새벽에 몰래 침입해서 지우를 살렸습니다. 강민혁의 말에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라고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우는 죽었을 거예요. 강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분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청소부 편을 드는 거예요?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청소부한테 속은 거라고. 나가주세요. 강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연 씨.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이러는 거예요? 강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수진을 쏘아봤습니다. 독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강민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강민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전담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지우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몸무게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강민혁은 매일 밤 지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지우가 강한 아이니까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수진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가 지우를 안고 노래를 불러줄 때, 그녀가 지우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 그녀가 지우와 놀아줄 때, 강민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우가 워낙 순해서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럼 여기서 같이 드실래요?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박 실장이 저녁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강민혁의 말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같이 먹어요. 강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수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강민혁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강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당신이 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요. 강민혁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의사였어요. 강민혁은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의사요? 네.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였어요. 그럼. 강민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증상을 한눈에 알아본 이유도. 네. 제 전공 분야였으니까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부로?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년 전에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제 아기가, 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28주였죠. 강민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신생아 전문의였어요. 그런 아기들을 수없이 살려냈죠. 하지만 제 아기들은 살리지 못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 다 일주일을 못 버텼어요. 강민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의사였는데도 제 아기들은 구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네.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하얀 가운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떠났어요. 수진이 쓰게 웃었습니다. 아기들이 죽고 나서 남편은 저를 원망했어요. 의사인 주제에 자기 아이도 못 지킨다고. 그건 사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무능했죠. 아니에요. 강민혁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28주 미숙아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건 의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수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확신해요. 강민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지우를 살렸어요. 의사들도 포기했던 지우를. 그건 당신은 훌륭한 의사예요.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고요. 강민혁의 말에 수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강민혁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진이 겨우 진정했습니다. 죄송해요. 보기 안 좋은 모습을. 괜찮아요. 강민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을 때 매일 밤 울었어요. 수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죠. 강민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니에요.
강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를 보는 게 더 특별했어요. 특별하다니요? 지우는 제가 살리지 못한 제 아기들 같았어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꼭 살려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온 거예요. 강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수진은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손님? 강민혁이 의아해했습니다. 누군데요? 박 실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 남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 씨. 남성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소아과 과장 김태준입니다. 강민혁은 일어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로? 지우군의 담당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급작스럽게 회복해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강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맞죠? 유수진? 김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상에. 여기서 왜? 김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죠.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유수진은 제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전설이었죠. 강민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설이요? 네. 이 친구가 살린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0명이 넘어요.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아이들까지. 그런데 왜 여기서? 김태준이 의아해했습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병원을 그만뒀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일 때문에. 네.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잖아. 김태준이 안타까워했습니다. 28주 쌍둥이를 살리는 건 신도 어려워. 하지만 저는 의사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김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다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제. 수진아. 강민혁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예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우군을 살린 게 너였구나. 네. 역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케이스였어. 김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넌 타고난 의사야, 수진아.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강민혁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혁이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이요? 네, 있는데요. 지우 데리고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지우도 당신을 좋아하잖아요. 강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가을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강민혁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옆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유모차 안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들이 나와봐요.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지우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우를 유모차에서 꺼냈습니다. 수진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같아요. 강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당신이 지우를 안고 있는 모습이요. 마치 엄마 같아요.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강민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우는 수진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수진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의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요? 당신은 훌륭한 의사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자신이 무서워요. 무섭다니요?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 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기들처럼요. 강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잃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왜냐하면 강민혁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지우를 살렸으니까요. 그것도 혼자서.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강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제가 준비해 왔어요. 강민혁이 가방에서 이유식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지우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잘 먹었습니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민혁 오빠?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조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연씨, 강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수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주말에 데이트예요? 청소부랑?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미 묻어 있었습니다. 연씨, 말 조심하세요. 강민혁이 경고했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하는데. 서연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잘도 끼어들었네요. 남의 집에. 연씨, 강민혁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무례하게 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무례, 내가 무례한 거예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무례한 거죠. 고용인 주제에 고용주한테 접근해서. 그만하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입 다물라는 거야?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민혁 오빠 옆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연 씨, 당장 그만두세요. 강민혁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서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 씨는 제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중한 사람? 청소부를?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훌륭한 의사였고 지금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돼. 서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수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민혁 오빠가. 그녀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 강민혁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곤란하게 해드려서.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말 진심이에요. 강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수진 씨.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강민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우가 다시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축하한다는 듯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민혁의 손은 여전히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서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서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유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네, 전부 다요. 과거, 남편, 아기. 모든 걸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약점을 찾아야 해요. 반드시. 통화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혁과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위협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뭘 생각하세요? 아무것도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행복해요. 저도요. 강민혁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였습니다. 곧 모든 것을 뒤흔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민혁의 아내가 죽은 진짜 이유, 그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강민혁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우와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지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강민혁 씨 계신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 건에 대해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민혁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혁 씨 부인의 교통사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든요. 새로운 증거요? 강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걸 좀 보시겠습니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1년 전에 그날,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강민혁의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내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강민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고의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상대 차량이 먼저 접근해서 충돌을 유도했습니다. 수지는 문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경찰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서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강민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정확히는 서연 씨가 고용한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강민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연희가? 동기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와 강민혁 씨의 과거 관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강민혁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혁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연 때문에. 진정하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는 현재 소환 중입니다. 곧 체포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민혁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혁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힘드시겠어요. 수진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연과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강민혁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도 가까웠죠.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죠. 제 아내를. 그래서 서연 씨가. 네. 연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강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런 짓을 할 줄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민혁 오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서연 씨, 진정하세요. 경찰이 그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강민혁에게 달려왔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안 했어요. 강민혁은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연 씨. 그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 잘못은 당신이 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함께하기로.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 한 약속이었어요. 제 약속이 아니었죠. 강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나를 버리고.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정말 당신이 한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강민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당신이 저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그 여자만 없으면 당신이 다시 저를 볼 거라고. 미쳤어요. 강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완전히 미친 거예요. 미쳤다고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랑이라고요? 서연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입 다물어요. 서연 씨,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고 행복을 바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정말 강민혁 씨를 사랑했다면 그의 행복을 빌어줬어야 해요. 수진의 말에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서연 씨, 이제 그만 가시죠.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 서연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혁 오빠, 오빠. 서연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민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 아내가 연 때문에. 강민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강민혁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민혁이 겨우 진정했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 곁에 있어 줄게요. 강민혁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지우 곁에 있고 싶어요. 강민혁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수진. 저도 사랑해요. 수진이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아기 방에서 지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옹알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우가 부르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요. 강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요람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아는 것 같아요. 강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라. 그 단어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강민혁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엄마가 되어주시겠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기꺼이요. 강민혁은 그녀를 다시 안았습니다. 지우도 두 팔을 뻗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서연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살인 미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민혁은 법정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수진과 지우와 함께할 미래를.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출근하자 강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비밀이에요. 저녁에 알려줄게요. 수진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우를 돌봤습니다. 지우는 이제 9개월이 되었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옹알이도 더 많아졌습니다. 엄마. 지우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수진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민혁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어요? 어디 가는 건가요? 특별한 곳이요. 강민혁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실장이 지우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약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예요. 강민혁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스 요리였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강민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접시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열어보세요. 강민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수진 씨,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냥 청소부인 줄만 알았어요. 수진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저를 살렸어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우도 저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혁 씨, 당신은 훌륭한 의사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강민혁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와 지우의 곁에 평생 있어 주시겠습니까? 강민혁이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유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녀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강민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어나서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만 보였습니다. 사랑해요, 수진. 저도 사랑해요, 민혁 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습니다. 행복한 키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실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그리고 예비 사모님. 고마워요, 박 실장.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도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강민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수지는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며칠 후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준 교수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 김태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내가 돌아온다면 신생아 중환자실 과장 자리를 주기로. 수진은 놀랐습니다. 과장이요? 그래. 내 실력이면 충분해. 아니, 넘쳐.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때? 돌아올 거지?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지만 지우는 제가 돌볼게요. 당신이 일할 때는 제가 아빠 노릇 제대로 할게요. 강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응? 돌아가겠습니다. 김태준이 환호했습니다. 잘 결정했어.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좋아. 기다릴게. 전화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강민혁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믿어주셔서. 당연하죠. 당신은 훌륭한 의사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미 훌륭한 엄마예요. 강민혁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김태준 교수와 병원 동료들, 강민혁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박 실장. 수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강민혁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입장했습니다. 강민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너무 멋있어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강민혁 씨, 유수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유수진 씨, 강민혁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지우도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지우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축사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더 뛰어난 사람이더군요.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 용서하는 법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지우를 가운데 두고 우리 가족이에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강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그리고 지우를 만나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강민혁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지우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수많은 별들이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디선가 수진의 쌍둥이 아기들도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할게. 지우와 민혁 씨와 함께. 그리고 너희도 언제나 엄마 마음속에 있을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민혁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으로 넘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함께 걸어갈 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행복할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백만장자의 아기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나타나 그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 여성은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